카조타. 안녕하십니까. 카조타 권영주입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자동차 열쇠 어떻게 생겼습니까? 요즘은 굳이 키홀더에 넣지 않고 버튼 눌러 시동 거는 스마트키 많이 나오죠. 돌리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시동이 걸릴까요? 바로 이모빌라이저 기능 때문입니다. 이모빌라이저는 일종의 도난 방지 장치인데 전자적으로 암호 주고받는 기능입니다. 키와 자동차 암호가 맞아야 시동이 걸리는 것이죠. 오늘의 스타트 카톡 스마트키입니다. 최근 똑똑한 스마트키가 스마트폰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파 주고받는데 키 대신 스마트폰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미 스마트폰으로 차 문을 열고 원격으로 시동 거는 기능도 실현됐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주차 위치도 확인하죠. 스마트키에 전화 기능을 넣으면 스마트키폰이 되는 것이겠죠. 결국 좁은 의미에서 융합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키 분실하면 꽤 비싸게 다시 구입해야 됩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최초 듣는 자동차 라디오쇼 YTN 라디오 권영주의 카조타 엔진 스타트. 명차들의 향연, 그들의 역사를 말한다. 브랜드 스토리. 명차에는 이유가 있다. 명차 중에 명차. 명차의 스토리를 짚어보는 브랜드 스토리. 자동차 블로그 니차도기어 운영자로 팬들을 몰고 다니는 한국경제신문의 자동차 담당 기자 니차도기어 내 차는 변속기 최진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최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브랜드 스토리 오늘은 어떤 자동차 브랜드인가요? 일단 제 목소리가 그다지 썩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네, 오늘 목소리 약간 흐린데요. 감기라고 하죠. 예, 나름 그래도 매력 있습니다. 좋아요. 예. 오늘은 기자님의 어떤 목소리와 비슷한 그리고 흐린 날씨를 가진 영국을 대표하는 럭셔리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쉽게 말해 SUV 브랜드인 랜드로버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답게 전 세계 오지 어디든 탐험할 수 있는 차량으로 개발된 것이 바로 랜드로버인데요. 네네.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브랜드 혁신으로 이제는 오프로드의 강자뿐만 아니라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에 서 있는 고급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요. 그냥 원고를 읽으시네요. 아니요? 뭔가 없는데요? 아, 그렇군요. 애드립인데요? 정말 니차도기어는 뻔뻔합니다. 좋습니다. 가봅시다. 오늘의 브랜드 스토리 랜드로버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그곳에서 태어난 럭셔리 브랜드 랜드로버는 땅 위의 방랑자라는 브랜드명답게 사막과 산길, 강물까지 가리지 않고 종횡무진 달리는 주행 성능을 자랑합니다. 탐험가의 대표 파트너, 그리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의전 차량으로도 쓰이는 럭셔리 SUV 브랜드 랜드로버. 70년에 가까운 오랜 역사를 지닌 랜드로버는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 랜드로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브랜드 스토리는 특별히 정확한 정보,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것 아주 대놓고 물어보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 담당자가 이 자리에 직접 자리를 합니다.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을 공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주현영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카조타 3회 때 출연하셨어요. 네, 제기어에 이어서 오늘은 랜드로버를 소개를 하러 나왔습니다. 네, 주현영 과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목소리가 자, 브랜드 스토리 랜드로버 편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도 청취자분들께 랜드로버 상징하는 선물 준비해 주셨죠? 네, 저희 랜드로버 브랜드의 품위에 맞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하이 퀄리티의 네, 선물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우선은 세 분께 랜드로버 모자, 랜드로버 로고가 새겨진 모자와 그리고 또 세 분께 무릎 담요. 네,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인데요. 이제 그 청취자 네 분께 저희가 랜드로버 로고가 새겨진 고급 만년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역시. 색깔은요? 색깔은 아마 랜덤으로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만년필, 블랙이죠. 아, 그렇군요. 이 멋진 선물 아무나 드리지 못합니다. 안타깝게 랜드로버는 땡땡땡이다.
나름 특별하고 센스 있게 정의를 내려주신 분들께만 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우물정 연구사원으로 랜드로버는 땡땡땡 땡땡땡이다 보내주세요. 보내신 분들 중에서 9분 선정해서 랜드로버에서 준비한 귀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니차두기어 최인석 기자 도전합니다. 랜드로버는 신발이 아니다. 이 친구 무슨 생각하고 있어? 자, 브랜드 스토리 랜드로버 편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주제 뭡니까? 네, 첫 번째 주제는 이걸로 정해봤습니다. 바로 뼈대에 있는 가문입니다. 뼈대가 있는 가문이다. 정형외과입니까? 어우, 이걸 정형외과로 하세요? 도대체 누가 봐도 이걸. 못 받아요, 저. 이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뼈대 있는 가문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흔히들 랜드로버가 1946년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거의 70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요. 사실 랜드로버의 역사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 자전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주과장?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랜드로버는 1946년 시리즈 1이라는 이름의 그 사륜 구동차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SUV 시장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네. 하지만 회사의 역사는 이거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1877년 존 캠프 스탈리와 윌리엄 서튼이 자전거 제조사인 로버를 설립했는데요. 그렇죠. 네, 이것이 랜드로버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버사에서는 1903년 자전거에 가솔린 엔진을 얹은 모터사이클로 영역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군용 트럭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네, 1946년에 개발된 사륜 구동 자동차 시리즈 1은 그 휴이라는 모델명을 갖고 있었는데요.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모터쇼에서 처음 소개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 이 차량을 본 영국 정부가 회사 측에 이제 다목적 군용차로 만들어줄 것을 요청해서 이제 공급이 시작됐고, 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일반 대중들에게도 이렇게 판매가 됐습니다. 자전거로 시작해서 모터사이클, SUV까지 오랜 기간 동안 땅 위를 돌아다니는 능력이 점점 강하게 진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벤츠 지바겐이나 피아트 크라이슬러 집 같은 차들도 사실 군용으로 시작을 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 랜드로버 역사가 보기보다 이제 길다는 건 이해를 했고, 자, 세컨 토픽 두 번째 주제 뭡니까? 네, 다음 주제는 뼈대 있는 가문과 연장선상에 있는 주제인데요. 바로 왕실이 사랑한 차입니다. 네, 이것도 주제만 들으면 확 와닿으실 건데요. 주관님,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랜드로버가 그 영국 왕실의 의전 차량으로 쓰인다는 말씀인데요. 그 아시다시피 영국 왕실은 뭐 롤스로이스, 벤틀리, 제규어와 같은 자국의 고급 자동차 브랜드를 각종 왕실의 행사 때 애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랜드로버도 여기서 예외는 아닌데요. 그 SUV가 웬 의전 차량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랜드로버 내에는 그 하이엔드를 지향하는 모델인 레인지로버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레인지로버. 네, 레인지로버는 그 사막의 롤스로이스라고 불릴 정도로 네, 굉장히 뛰어난 승차감과 정숙성을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의전 차량으로도 손색 게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1999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우리나라에 이제 방한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여왕이 경북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했을 때에도 레인지로버가 의전 차량으로 또 쓰였습니다. 이때 예. 레인지로버 의전 차량 쓰인 거 저 기억나고요. 예. 그때 승용차도 하나 탔는데 그건 체험에 탔어요. 그렇죠? 자, 50원이 유가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연구사호 랜드로버는 땡땡땡이다. 지금 보내주시면 저희가 9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5267님이 랜드로버는 4발 짐승이다. 사륜구동의 백미. 나름 뭐 도전력이 좀 있어요. 네. 여왕님이 오르내리시기에는 당시 이제 랜드로버의 차고가 너무 높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그쵸. 레인지로버 차고가 일반 승용차보다 높은 거는 사실이지만 아무래도 안정성이 매우 뛰어나고 그 차고 역시 그 전동 사이드 스텝이라는 것을 따로 장착을 하면 오르내리는데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아마 왕실에서도 계속 이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동 사이드 스텝이다. 자동 발판.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특별한 인연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윈스턴 처칠의 랜드로버 사랑입니다. 예, 처칠 형님. 주과장님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윈스턴 처칠도 랜드로버에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갖고 있었던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1954년 처칠의 80번째 생일을 맞아서 랜드로버가 처칠을 위한 차를 특별히 제작해서 선물을 했습니다. 바로 UKE80이라는 모델인데요. 이 차는 짐을 실을 수 있도록 다른 차들보다 조수석을 좀 넓게 만들었고 처칠이 그 즐겨 피는 시가를 넣을 수 있는 나무 상자도 따로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로도 처칠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은퇴 후에는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풍경화를 그렸다고도 합니다. 7799 하나님이 랜드로버는 도로 맞춤형이다. 도로 상황이나 지형에 맞춰서 안전주행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타보진 못했고요. 한번 타보세요. 근데 마치 꼭 타본 것처럼 말씀을 그러니까. 잘하시네요. 네, 저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포장이다 이렇게. 자, 주현영 과장님, 네, 랜드로버는 거칠수록 강한 차다. 나름 만들어 왔어요. 네, 준비했어. 자, 어쨌든 로열 패밀리하고 인맥을 돈독하게 쌓은 차가 바로 랜드로버 같아요. 네. 다음 네. 주제 뭡니까? 네, 지금까지 역사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제는 성능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다음 주제는 이걸로 정해봤습니다. 랜드로버와 오프로드 그리고 카멜 트로피입니다. 아, 카멜 트로피 정말 한번 가보고 싶었던 그런 경기이기도 한데 예, 이 오프로드 자동차 마니아는 들어봤을 거예요. 이 카멜 트로피. 예, 유명하죠. 맞습니다. 이건 뭐 오프로드의 올림픽이라고도 불렸던 그렇죠. 랠리 경기죠. 1980년 아마존 하이웨이에서 처음 열렸는데요. 아, 하이웨이. 예, 그 카멜 트로피와 랜드로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회는 그 스피드를 다투는 이제 다른 랠리와는 달리 이제 대자연 속에서 타원과 도전 정신 이런 그렇죠. 걸 기르면서 인간의 한계를 체험하고 이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랜드로버는 1981년 2회 대회 때부터 1998년까지 총 18년 동안 대회 공식 파트너로 활동을 했습니다. 카멜 트로피와 같은 모터스포츠 대회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또 이를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이 카멜 트로피에 참가하는 차량은 가장 험난한 오프로드 주행에 나섭니다. 유튜브 같은 데서 지금도 검색해보면 어렵지 않게 동영상을 구해볼 수 있는데요. 정말 길이든 길이 아니든 헤쳐나가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 대회에서 랜드로버는 대표 차종인 디스커버리와 프리랜더, 레인지로버 등을 번갈아 참여시켰는데요. 이 차종은 바뀌어도 이 대회를 상징하는 이 샌드글로우 색상만큼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럼 어떤 색이에요? 이 샌드글로우가? 예, 이거는 이제 주황색하고 이제 노란색을 섞은 듯한 황토빛 컬러인데요. 아, 샌드 모래. 예, 모래 색깔하고 그렇죠. 우리나라 택시 중에 황토담? 예, 꽃 꽃담 황토색 아니, 택시 꽃담 있죠. 색깔. 정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색깔이죠. 예, 네. 정말 정겹고 기가 막히게 이름을 꽃담 황토색. 네. 그 색깔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꽃담 황토. 이해가 됩니다. 이 대회 지금도 열리고 있나요? 아, 네, 아쉽게도 아닙니다. 2000년 통가 사모아 대회를 끝으로 그 담배 회사의 스포츠 스폰서가 금지되면서 이제 폐지가 됐는데요. 낙타 그려진 담배 회사. 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카멜 트로피와 랜드로버의 도전, 탐험 정신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랜드로버 좋아하는 이유는 꼭 이 차를 타고 탐험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도 그 도전 정신, 탐험가들의 피와 땀 이런 가치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참 권영주 말 잘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제 뭡니까? 네, 마지막 주제는 좀 제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큰 차부터 작은 차까지 SUV가 다 해드립니다. 뭘 다 해줘요? 뭘 다 해줘? 얼핏 보면 뭐 랜드로버의 다양한 크기와 종류의 모델이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프실수록 이게 뭔가 정신력이 초철해지시는. 그러니까 예. 정신이 오늘따라 막 돌아오고 굉장히 있습니다. 정확해요. 상당히 그 맨정신이라고 있어요. 그 랜드로버는 최근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이 컴팩트 SUV부터 기존의 대형 SUV까지 또 정통 오프로드부터 대형 SUV까지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관장님, 이 랜드로버의 차종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랜드로버는 그 차량의 성격에 따라서 크게 럭셔리, 레저, 다목적성으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네. 차종으로 말씀을 드리면 레인지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레인지로버 이보크로 구성되는 레인지로버 패밀리는 럭셔리에 속하고요. 국내에는 출시되지 않았지만 정통 오프로더인 디펜더는 다목적성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프리랜더, 디스커버리, 그리고 2015 서울모터쇼 이후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된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이제 레저에 속하게 됩니다. 전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차량이 바로 디펜더인데요. 디펜더. 예, 정말 우직하고 강인한 그 인상 있잖아요. 네. 절대로 성냥꽉 같아요. 맞아요. 성냥꽉. 네. 국내에 이제
벤츠의 G 클래스, G바겐도 G바겐. 이제 팔리고 있는데 디펜더가 꼭 이 G바겐과 같은 컨셉의 차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통 오프로드한 측면에서 비슷한데 이 디펜더를 들여올 계획은 없나요? 저도 우리나라 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을 참 보고 싶은데요. 아쉽게도 디펜더는 이제 보행자 규정과 같은 이제 국내 인증과 다른 문제가 좀 있어서 현재는 수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아무튼 희망은 잃지 않겠습니다. 규제가 좀 개선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앞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곧 등장할 기대주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디스커버리 스포츠입니다. 주과장님, 이 차는 디스커버리의 동생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이제 새로워지는 디스커버리 패밀리의 첫 번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팩트 SUV지만 굉장히 탁월한 주행 능력과 동급 최고 수준의 여유 있는 실내 공간이 굉장히 강점이고요. 이미 해외 모토쇼에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랜드로버의 엔트리 모델의 역할도 이제 담당을 하게 되니 더 많은 고객들을 랜드로버로 이끄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랜드로버에서 권영주의 카조타 청취자를 위해 준비한 선물 알려드릴게요. 네, 랜드로버 로고가 새겨진 모자 3분. 네, 모자. 그리고 무릎 담요 3분. 남요? 네, 그리고 고급 만년필 4분입니다. 만년필. 랜드로버는 땡땡땡이다. 나름 특별하고 센스 있게 정의를 내려주신 분들께 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우물정 0945번으로 랜드로버는 땡땡땡 땡땡땡이다라고 보내주세요. 자, 지금 문자 막 올라옵니다. 1730님이 랜드로버는 힘 좋다. 오프로드의 강자. 그렇죠. 8349님. 와, 저랑 좀 생각이 비슷하신데 랜드로버는 마초남? 상남자? 왠지 여자를 옆에 태우기보단 혼자 고독을 즐길 때 달려야 하는 차 아닐까요? 예. 같이 달려도 재밌습니다. 그렇죠. 예. 6088님이 랜드로버는 믿음직스럽다. 어떤 상황에서도 강직하게 지켜줄 것 같은 느낌. 그렇군요. 저랑 같은 꿈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3175님. 랜드로버는 사파리 탐험. 랜드로버 지프차 디펜더가 저의 꿈입니다. 한국에선 판매하지 않는다고요. 예. 그렇죠. 우리 저 8444님이 권영주 기자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산악용으로 지프가 나을까요? 랜드로버가 나을까요? 딱 답해 주세요. 이건 명확히 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 사막이나 정글은 랜드로버가 낫습니다. 그런데 락 마운틴, 그러니까 돌이 엄청나게 큰 돌들이 많은 자갈 같은 큰 돌이 있는 데는 자갈자갈. 지프가 낫습니다. 왜냐하면 랜드로버는 지프하고 또 성격이 틀려요. 그렇죠. 예, 그래서 확실히 서로 차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용도 하시면 됩니다. 타보셨어요? 가끔 주현영 과장이 이제 가끔 권 기자님은 지프 살래, 랜드로버 살래, 둘 중에 한 대 산다면 뭘 사실까요? 이 자리에서 랜드로버. 자, 지금까지 오프로드 위의 귀족 사막의 롤스로이스 전통과 성능을 함께 지닌 랜드로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랜드로버는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차군요. 제기어 랜드로버 코리아 주현영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자동차 담당 기자, 이제 아니죠. 그냥 기자. 리차드 려 최진석 기자 오늘도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깊이 있는 브랜드 스토리, 좀 더 그 애드립이 넘치는 그런 브랜드 스토리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0원이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0945 랜드로버는 땡땡땡이다. 오늘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문자는 계속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0945 랜드로버 모자, 무릎 담요, 고급 만년필 드립니다. 자, 안녕히 가세요. 정말. 네. 수고하셨습니다. 0945 네. 드라이빙 고고싱 떠나요 둘이서 오빠랑 국내 최초 듣는 자동차 방송 YTN 라디오 권영주의 가족다. 최고의 드라이빙 코스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드라이빙 고고싱 떠나요. 멋진 드라이빙 코스 소개해 주실 송일봉 여행 작가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설 연휴가 이번에 아주 길어요. 그렇죠. 잘 네. 활용을 하면 한 9일까지도 쓰는 그렇죠. 분이 뭐 있다고 연차 내고 연휴 내고 그러면 뭐 해외 나간다고 난리고 지금 뭐 그렇습니다. 연휴가 길다 보니까 이제 양가에 다 다니고도 이제 가족 여행을 가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송 작가님한테 요청 들어온 게 어딜 가면 좋을까? 이런 조언을 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적절한 시기에 그 정보를 드리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고향을 다녀오시면서 쭉 고향 내려갔다가 그냥 오는 것보다는 뭐 들려서 오시면은 좀 이렇게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은 그런 명소들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설 연휴 자동차로 떠나는 국내 드라이빙 여행 코스. 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디부터 갈까요? 일단은 이제 호남, 영남, 충청권 중에서 네. 호남권에 호남권으로. 예, 전라북도 부안으로 갑니다. 부안.
아, 좋은 동네예요. 좋죠. 네. 이 부안이라는 곳이 바로 이 변산반도 우리 지도를 보면은 변산반도. 서해안 쪽에 변산반도 툭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그 해안가를 따라 가지고 다 그 자동차 길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운전을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바다를 좀 바라보면서 갈 수도 있는 이런 그 한적한 드라이브 코스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고요. 또 지나는 길에 네. 오가는 길에 혹시 그 해가 질 무렵이면은 채석강의 낙조, 우리나라 3대 낙조 중에 하나로 또 손꼽히죠. 예. 채석강은 이제 격포잖아요, 격포. 그렇죠. 격포 네. 해수욕장 옆에 붙어 있는 곳을 이제 채석강이라고 그러는데 강은 아니고요. 보통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걸 맞아, 강이라고 하는 강이라고. 강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그게 하나의 그 바닷가에 있는 절벽입니다. 그렇죠. 예. 예, 중국에 있는 그 이백이라는 우리가 이태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살았던 고향이 그렇게 예뻤대요. 그래서 그 물놀이를 하기 굉장히 좋은, 뱃놀이를 하기 좋은 그런 곳이었는데 그 경치가 있었던 곳이 채석강이랍니다. 거기 진짜 강이죠. 그래서 그 경치에 비견된다 그래서 강은 아니지만 그 채석강이라 이름 붙여봤습니다. 예. 저도 뭐 사실은 개인적으로 한 두세 번 가봤어요. 네, 좋죠. 네. 예. 내소사 가서 어우 맙소사 이렇게 한번 쳐보고.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써먹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소사까지 봤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그 내소사에도 유명한 것들이 몇 개 있죠. 그 내소사는 이제 그 전나무 숲길이 아주 유명하죠. 잣나무 숲길. 전나무. 전나무. 예, 전나무 숲길이 아주 전나무. 유명해서요. 한 600여 미터 정도 되는데 겨울에는 이제 대부분 다 그 낙엽이 돼 있잖아요. 예. 그 전나무는 그래도 푸른빛을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한겨울에 눈이라도 쌓여 있으면은 하얀 눈과 그 푸른 전나무 숲과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소사의 대웅부전이 단청을 다 칠하지 않고 있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두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보물로 지정이 돼 있고요. 함부로 이렇게 손을 또 댈 수가 없는 문화재청에 따른 법에 의해서 아무 색깔을 칠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고즈넉하게 만들어주고. 위압적이지 않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쪽 그 부안의 드라이브 코스로서는 정점을 내소사에서 찍고 그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곰소항에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젓갈도 맛보시고 곰소. 예, 곰소항에서도 또 낙조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젓갈 정식. 예, 젓갈 정식, 예, 다양한 젓갈이 바지락 뭐 이런 그래서 거. 바지락죽, 바지락죽. 바지락회 뭐 이런 것들 뭐 드셔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 영남권으로 한번 가보셔야죠. 네, 영남 이제 서해안에는 이제 변산반도가 있다면 동해안에는 호미곶이 있습니다. 호미곶이 있습니까? 예, 이야. 우리 중학교 들어가면은 그 지리 시간에 말이죠. 옛날에 그 트레이싱 페이퍼라고 해가지고 그 지도 그리는 그 숙제가 굉장히 네, 많이 많습니다. 있었죠. 예. 서해안은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막 꼬불꼬불해요. 예, 들쭉날쭉. 근데 동해안은 굉장히 그냥 쭉 쉽습니다. 내려가요. 쭉 내렸다 마지막에 한번 꼬리 하나 딱 꺾어지죠. 올라가면 되네. 바로 그 꺾어지는 부분이 호미곶 아니겠습니까? 호랑이의 이제 꼬리에 해당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바로 이 호미곶 하게 되면은 경상북도 포항에 이제 속해 있는데요. 바닷길을 따라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거기가 예. 7번 국도 7번 국도하고도 연결이 연결이 되고요. 되고 해안도로 이렇게. 예, 31번 국도도 연결이 되고 925번 지방도로도 연결돼요. 다 연결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호미곶이 있는 그 부분은 포항에서 이 호미곶까지 가는 그게 바로 최백호 씨의 노래 중에 나오는 영일만입니다. 영일만 친구야 하는 거. 영일만 뭐 바닷가에서 그렇죠. 이런 그 오두막 집을 짓고 울었어. 바로 그곳이 이제 영일만입니다. 근데 지나가면서도 노래는 아는데 네. 그 영일만이라는 걸 그러네. 모르고 지나가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영일만을 따라서 그 호미곶이 가장 정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 정점에 있는데 이곳이 바로 이제 매년 1월 1일이 되면은 새해맞이를 많이 해맞이 찾아가죠. 해가지고 뭐 그 예. 손으로 된 그 조각상도 상생의 있고. 손이 있죠. 네. 이게 바닷가에 하나, 바다 안쪽에 있고 네. 육지에 하나 있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이곳이 이제 등대로도 아주 유명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등대. 제일 키가 큰 등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26.4m. 그래서 1908년에 이곳이 이제 처음 정금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두 번째로. 그러니까 아마 첫 번째가 그 인천에 있는 월미도. 월미도 등대가 제일 먼저고 두 번째로 바로 호미곶 등대. 올라가 볼 수는 없는데 100년이 넘었어요, 그래도. 100년 넘었죠. 네, 107년 정도 그러니까. 됐죠.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 호미곶을 한 번쯤 돌아보시고 그 호미곶을 보고 다시 포항으로 나오지 말고 네. 그 길을 따라서 다시 계속 그 한 바퀴를 돕니다. 네. 돌아서 포항까지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갔던 길을 다시 가지 않고 그 길을 돌아서 호미곶을 한 바퀴 돌 수 있는데 그 돌아오는 기점에 바로 구룡포가 있습니다. 구룡포. 네. 구룡포면은 과메기 아니에요? 네, 과메기 아주 유명하죠. 과메기. 지금 술안주. 예, 술 좋아하시는 분들, 약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이게 그렇게 몸을 상하게 하지도 않고 그 술을 부른다 그래요. 그게 과메기 이렇게 잘 싸서 이렇게 먹게 되면은 뭐 부르는 정도겠습니까? 네. 그냥 뭐 쭉쭉 그냥 뭐.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과메기가 이제 철이 끝나갑니다. 보통 이제 한 11월 정도부터 설 연휴까지 길게 봐도 이제 정월 대보름까지가 이제 과메기 철인데요.
과메기가 어떤 물고기입니까? 뭐 메기입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네. 이거는 물고기 이름보다는 어떤 물고기를 말리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태만. 이게 눈을 이제 꿰가지고 네. 이제 쌀이나무 이제 그런 그 줄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꿰가지고 말리는 거예요. 그럼 말리면 노가리 아니? 노가리는 이제 그 아주 작은 거를 이제 말리면 이제 네. 노가리 되겠지만은 그건 다른 이제 그 생선이 되겠고 옛날엔 청어를 썼다 그래요. 청어가 굉장히 귀하죠. 이 청어가 귀하니까 지금 이제 꽁치를 쓰고 있어요. 꽁치. 그래서 이제 눈을 쫙 껴가지고 말려서 관목어. 관목어. 예, 눈을 이제 그 눈을 꿰뚫은 이제 물고기다. 뚫을 관자에 눈목자 써서. 눈목자를 써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과메기가 하나 이제 그 어떤 꽁치를 말린 걸로 형상화됐는데 이곳에 가시는 게 물론 이제 서울에도 이 과메기를 하는 데들이 되게 많아요. 전문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은 이왕이면 현지에 가서 현지에서 방금 이제 말려서 꾸덕꾸덕한 거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면은 또 느낌이 좀 다르고 그다음에 아구찜 혹시 좋아하세요? 읍소 못 먹어요? 네, 읍소 못 먹죠. 여기는 그 포항은 이제 죽도 시장이 아주 유명하죠. 네. 동해안의 해산물의 집산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죽도 시장에 가면 아구. 지금 그 울진 이쪽 포항 이쪽이 또 아구가 많이 잡힙니다. 근데 그 아구가 죽도 시장에는 생아구가 들어옵니다. 생아구로. 그러니까 생아구가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아구탕을 해줘요. 매운 아구탕이 아니라 아주 맑은 아구탕. 그러니까 이게 국물이 뻘게 그 배어나가지고요. 저는 이제 포항 얘기를 하고 지금 영일만 얘기하면서 그 아구탕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 굉장히 마치 그 보약을 먹는 듯한. 그래서 시원하잖아요. 시원하죠. 그래서 포항 쪽에 가시게 되면 과메기, 아구탕 이런 것도 한번 맛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네. 많이 올라와서 이제 중간 부분, 이제 충청권. 충청권이죠. 네. 충청권부터 차가 밀리기 시작해서 여행이나 가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시면서 그 정체 기간은 요즘 그 교통 정보가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언제쯤 풀릴 예정입니다라고 일단은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정보가 되니까 그래? 그러면 빠지자. 네, 그렇죠. 빠져서 아니면 저녁까지 쉬고 아니면 새벽에 올라오시든지 그리고 또 명절에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고향 못 가시는 분들은 수도권에서 아니면 충청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충청북도 단양입니다. 단양. 충북입니다. 단양 유명하죠. 충북 단양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왜 이곳을 선택을 했느냐면은 산, 강, 호수를 다 끼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여기가 산악지대가 많다 보니까 길들이 강을 끼고 있고 호수를 끼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산길 같은 경우는 사실 겨울이니까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강을 끼고 있고 호수를 끼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시야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 드라이브 코스를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특히 단양은 이제 영월, 충주, 영주 이런 곳들하고 이제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멀리 보이는 눈이 쌓여 있는 산들, 그 소백산자락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좀 푸근해지고 뭐 추운 느낌보다는 이제 봄이 이제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이 오겠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드라이브를 좀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입춘이 지났으니까 실제로 뭐 봄 기운을 좀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입춘 지나고 이제 입춘 다음에 이제 우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수부터는 거의 뭐 봄이 왔다고 치고 경칩돼 버리면 이제 거의 봄 날씨라고 봐야죠. 봄 기운이 뭐 우수수 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단양하면 아무래도 이제 단양팔경이에요. 네, 바로 이제 단양팔경을 따라가는 이제 드라이브 코스가 굉장히 멋진데요. 단양팔경 하게 되면 이제 도담산봉을 비롯해서 도담산봉. 예, 돌로 된 어떤 문이라고 멀리서 보면은 옛날에는 아주 작은 구멍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바람 풍화 작용에 의해서 구멍이 점점 커지니까 마치 그 산 중턱이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돌로 만들어진 문이다 성문이라고 하는데 석문, 그다음에 구담봉, 옥순봉, 뭐 사이남, 그다음에 뭐 상서남, 중서남, 하서남 이런 것들이 요 상서남, 중서남, 하서남만 빼놓고는 대부분 이 그 남한강 줄기에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로 충분히 타고 가면서 볼 수 있는 그렇죠. 곳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 다담산봉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위치상으로 보면 한 남쪽 정도가 될 겁니다. 충주 쪽으로 남한강 하류 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한 군데씩 둘러볼 수가 있어서 지루하지도 않고 그 중간중간에 절경이 좀 펼쳐지기 때문에 아주 좋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역시 그 뭐 팔경 가운데서도 도담산봉이에요. 예, 도담산봉이죠. 산봉이 정도전의 혼대. 정도전의 혼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그 동네가 또 도담리고요. 거기 봉우리가 또 3개가 있어요. 그 강 한가운데. 그래서 도담리에 있는 봉우리 3개다 했는데 실제로 어린 시절에 이 어린 정도전이 이 근처에서 살았대요. 아, 그래요. 조재현 씨가. 예, 조재현 씨가 이제 여기 그 정도전 살았던 거예요. 주연을 이제 여기서 조재현 씨는 아니고 이제 실제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을 개국하는데 이제 그 계획을 세운. 그렇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곳에서 이제 많이 자랐다고 굉장히 명석했다 그래요. 그런데 예전에 그 도담산봉 있는 자리가 나루터입니다. 나루터. 그러니까 경상도 지역 영주로 가려면 다 나루터를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뭐 단원 김홍도 선생이라든가 다산 정약용, 퇴계 이황, 뭐 추사 김정희 뭐 이런 분들이 다 이곳에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넘어다녔던 그런 역사적인 흔적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단양이 상당히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동네네요. 아주 지금 말씀드렸던 도담삼봉 말고 단양 팔경 자체가 그러니까 다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역사적 글을 어떤, 남기고 바둑을 뒀던 뭐 사인함 같은 경우는 그거거든요. 송일봉 작가님하고 토남, 충청, 영남 우리 전국을 한번 다 돌아봤어요. 빨리 갔다 왔네요. 네. 이거 뭐 설 연휴 네. 또 즐겁게 좀 보내시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좋은 드라이브 코스도 좀 많이 좀 소개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송일봉 여행 작가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투자는 수익성과 안정성 둘 다 중요하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셋 NH농협금융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아문디가 만난 NHCA 자산운용 올셋 투자. 레디? 올셋 NHCA 자산운용.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귀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들으셨어요? 몇 배 빠른 LTE, 어렵고 복잡한 LTE 다 잊어도 되는 밴드 LTE가 나왔습니다. 어떤 새로운 세상이 오든 가장 먼저 만나게 해줄 밴드 LTE. 앞으로의 LTE는 밴드 하나면 됩니다. 먼저 갑니다. 밴드 LTE. SK텔레콤.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GDI 엔진의 강력한 파워. 16휠 기준 18.2km의 압도적 복합 연비. 새로워진 소나타 하이브리드. 지금 출발합니다.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시흥 150신도시의 세 번째 호반이 찾아옵니다. 교육, 교통, 쇼핑, 자연을 한 번에 누리는 중소형 대단지 브랜드타운. 26년간 집에만 집중해온 주택 전문가의 노하우를 만나보세요. 시흥 150신도시 호반 베르디움 3차. 2월 오픈. 문의 1566-0220 호반건설. 난 귀찮은 거 싫어해요. TV 볼 때 제목만 말해도 바로 보여주고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알아서 좀 챙겨줘요. 올레 TV는 할 수 있죠? 당연하죠. 말만 하면 찾아주고 보고 싶은 영화 알아서 추천해주는 올레 TV. 좋은 선택을 하라. Good choice. 올레. 여보세요? 정우 오빠 씻었어요? 네, 씻었어요. 그럼 토너, 에센스, 아이크림, 로션 단계별로 알지? 왜 귀찮냐? 아니야. 남자 어려워하지 말고 우르오스. 무심한 듯 발라도 하루 종일 촉촉. 우르오스 올인원 모이스처라이저. 남자를 아니까 우르오스. 2013, 2014, 2015 해마다 덜 받는 연말정산? 롯데카드면 올해도 더 받는 연말정산. 롯데카드 연말정산 더 받는 프로젝트 2015 시즌. 연 1,000만 원 이상 이용 시 5개 항목 연간 이용 금액의 1에서 3%를 롯데포인트로 돌려드립니다. 3월 31일까지 신청. 해당 항목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유준상이 알려드리는 지친 간 이야기. 계속되는 야근, 독이 차오른다. 풀리지 않는 피로, 독이 차오른다. 간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온몸 권태. 매일매일 독하게 사는 당신의 간 건강을 위해 간에게 힘을. 매일매일 우루사.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자 각 자동차 회사는 이산화탄소 줄이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자 질소산화물, 즉 매연 같은 경유의 배출가스가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래저래 자동차 회사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이후 자동차에서들은 무조건 우리는 친환경차를 표방한다고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차라는 게 말이 될까요? 기름 태워서 배기가스 배출하는 자동차가 정말 친환경이 될 수 있을까요? 단지 배기가스 적게 뿜고 하이브리드 딱지를 붙는다고 친환경이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여자분들 정말 친환경차 만들고 싶으신가요? 친환경차를 사랑하신다는 분들과 친환경차를 만드는 자동차의 세계에 뛰어듭니다. 오늘의 반전 드라이빙 뮤직 장현철이 부릅니다. 걸어서 하늘까지. 걸어서 저 하늘까지.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권영주의 가족탄이지. 파킹.